최인수 원장의 하루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에 도착하면 7시, 회진은 8시에 시작되었죠.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은빛종합병원은 그가 20년 전 작은 의원에서 키워온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이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원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문이 노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들 민준이 들어왔어요. 35살 같은 병원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앉아라. 민주는 앉지 않고 서서 말했어요.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인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드디어 마음을 정했구나. 누군데?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이에요. 강은혜라고 합니다. 순간 인수의 손이 멈췄어요. 펜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요양보호사입니다. 3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인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민주는 침착하게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말입니다. 요양보호사? 우리 집안에? 인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사 집안 최씨 가문은 3대째 의사였어요.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그리고 자신도 의사였죠. 며느리들은 모두 의사나 약사였습니다. 최소한 대학 교수이거나 변호사였어요. 요양보호사라니. 대학도 나왔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학력은? 집안 배경은? 재산은? 인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그 생각 접어라. 내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아버지,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 끝이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내저었어요. 나가봐라. 민준이 원장실을 나간 뒤 인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보호사와 결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인수는 민준을 피했어요. 회진 시간도 어긋나게 조정하고 식사도 따로 했죠. 아들과 마주치면 또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인수가 원장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노크도 없이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가 짜증스럽게 대꾸했어요. 할 말 없다. 나가라.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인수의 손이 멈췄어요. 서류 가방을 잡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명예만 쫓으셨잖아요. 환자보다 병원 평판이 먼저고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어요. 인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랑 결혼하신 것도 결국 집안 때문이었잖아요. 서울대 의대 교수 딸이니까요. 그건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으면서요. 인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민준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는데요. 35년 전 일이었습니다. 인수가 30살 때 시골 보건소에서 인턴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곳에서 간호사 수진을 만났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인수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강력하게 반대했죠. 의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결국 인수는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 딸, 완벽한 스펙을 가진 여자였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제삿날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포기한 여자 이야기를요. 그때 아버지 표정을 봤습니다. 후회하고 계셨죠? 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 씨를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만나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봐주세요. 학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세요. 민준이 원장실을 나갔어요. 인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35년 전 그날도 이렇게 석양이 아름다웠죠. 수진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인수는 민준과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들은 당직을 핑계로 병원에서 묵었고 인수도 일부러 늦게까지 원장실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차가운 목소리가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인수는 퇴근길에 우연히 강남구 대치동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아들의 차트에서 본 주소였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 강은혜가 일한다는 곳이었죠. 우연을 가장했지만 사실 일부러 찾아간 거였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아들이 그토록 고집을 부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요양원 맞은편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요양원 현관이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인수는 핸들을 잡은 채 기다렸죠. 5분쯤 지났을까요? 요양원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어깨에 작은 가방을 메고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걸음걸이는 단정했습니다. 강은혜였어요. 인수는 차 안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앞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정류장 벤치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는 벤치 옆에 섰어요.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거든요. 자리를 양보한 거였죠. 인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할까?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묘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벤치 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어요.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쓰러진 할아버지를 바라만 볼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핸드폰만 꺼내 들었어요.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수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의사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가요? 선의로 도우려다 오히려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죠. 구급차를 부르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파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달려갔습니다. 강은혜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은혜는 쓰러진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재빨리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죠. 빨리 119 불러주세요. 한 남자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책임지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또 다른 여자가 거들었어요. 요즘 그런 거 도와주면 오히려 손해본다던데요. 은혜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쏘아봤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예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빨리 전화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결국 한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는 이미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호흡도 약했고 맥박도 불규칙했죠. 심근경색 증상이었어요.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손을 얹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눌렀어요. 하나, 둘, 셋. 30까지 세고 인공호흡을 2번 실시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인수는 놀랐어요. 요양보호사가 저렇게까지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세도 리듬도 깊이도 완벽했어요. 웬만한 간호사보다 나았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한 여자가 뛰어나왔어요. 은혜의 동료인 듯 했습니다. 은혜야, 그냥 구급차만 부르고 우리 가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은혜는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요. 하지만, 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먼저 가세요. 동료는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은혜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슴 압박을 이어갔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유니폼도 땀에 젖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분 가족분이세요? 네. 남편이에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의 목소리는 힘들어도 차분했습니다. 할머니를 안심시키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인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죠. 35년 전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시골 보건소에서 만난 수진. 그녀도 저랬었죠. 가난한 환자가 오면 돈을 받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의사 마누라가 될 사람이 격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인수는 그런 그녀가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은혜의 모습이 수진과 겹쳐 보였습니다. 은혜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5분째 가슴 압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리듬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은혜는 다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돌아오고 계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은혜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의식이 없어도 들린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주는 말이 필요했어요. 할머니가 은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우리 영감 살 수 있을까요? 네, 꼭 살릴 거예요. 제가 놓지 않을게요. 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인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보건소 야간 당직실이었어요.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구급차도 없던 시절이었죠. 농부가 경운기에 환자를 싣고 온 거였어요. 수진이 환자를 보더니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인수도 함께했어요. 둘이서 밤새도록 환자를 살렸습니다. 새벽에 환자가 깨어났을 때 수진이 울었어요. 기뻐서 운 거였습니다. 그때 인수는 깨달았죠. 진짜 의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부모님은 그런 수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의사 집안 며느리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은 안 된다고 했죠. 결국 인수는 수진을 포기했어요. 부모님이 소개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 딸, 완벽한 스펙을 가진 여자였어요. 하지만 35년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가슴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였어요. 서로 존중했지만 사랑은 아니었죠. 만약 그때 수진을 선택했다면 인수는 평생 그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후회했어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명예와 체면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수진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학벌도 재산도 배경도 없는 여자.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강은혜였어요. 인수의 가슴속 깊이 쌓아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35년을 쌓아 올린 권위라는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명예라는 성벽이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흩어졌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는 그제야 가슴 압박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팔에 힘이 다 빠졌죠. 할머니가 은혜를 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인수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준이 옳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내렸어요. 은혜는 즉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분 60대 후반으로 보이고요.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의식 없고 맥박 불규칙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돼요.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은혜를 바라봤어요. 심폐소생술 하셨어요? 네, 약 7분간 실시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은혜는 끝까지 곁을 지켰어요. 들것이 구급차에 실릴 때까지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강은혜예요. 은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구급대원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은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분 맥박이 약하니까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혈압도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유니폼도 더러워졌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대단하네. 요즘 저런 젊은이 보기 드물어. 누가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혜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가방을 다시 메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섰어요. 인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 안에 있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은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죠. 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인수는 은혜 앞에 섰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아까 쓰러지신 분 아시는 분이세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봤습니다. 아, 네. 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버스를 기다리려 했습니다. 인수가 말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은혜가 돌아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네. 사람이 쓰러졌는데 도와야죠. 인수는 은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거짓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진과 똑같았어요. 35년 전 그 여자도 똑같이 말했었죠. 당연한 일이라고.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인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은혜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평범한 요양보호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누구보다 빛나 보였어요. 인수는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가 탄 버스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뒀던 감정이었어요. 후회. 인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3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골 보건소 앞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수진이 파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인수가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었죠. 수진이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수 씨, 행복하세요. 수진아, 전 괜찮아요. 인수 씨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인수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인수는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정한 길을 따라야 했습니다. 의사 집안의 자식이니까요. 버스가 왔어요. 인수는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창문으로 뒤를 봤죠.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년 뒤 인수는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 딸, 이름은 혜진이었어요. 아름답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완벽한 신부였죠.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결혼식 날 인수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혜진도 느꼈을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요.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병원을 키웠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혜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병원 이사장으로서, 원장 부인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죠. 인수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만약 그때 수진을 선택했다면 부모님을 설득하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진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가난했을지도 몰라요. 작은 동네 병원을 운영했을 거예요. 이렇게 큰 종합병원 원장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밤에 잠들기 전에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었죠.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시간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민주는 아직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후회하며 살 필요가 없었죠. 은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어요. 인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민준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인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아. 예. 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랑 같이 저녁 먹자.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수가 덧붙였어요. 은혜 씨도 함께. 다음 날 저녁
인수는 병원 근처 한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개인실로 준비했죠. 6시 정각 민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했지만 진하지 않았어요. 긴장한 표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를 마주봤습니다. 어제 정류장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였죠. 앉으세요. 인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 씨, 어제 대치동에서 봤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죠. 네. 버스 정류장에서요. 쓰러진 할아버지를 살리는 모습을요. 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인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를 확인하려고 갔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요. 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인수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집안도 학력도 배경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은 의사니까 그에 맞는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믿었죠. 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은혜 씨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인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35년 전 제가 포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숨을 죽였어요.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었어요. 학력도 재산도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죠. 인수는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 씨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혼자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이 먼저였죠.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진짜 의사의 마음입니다. 아니, 진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향해 허리를 굽혔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민준도 황급히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인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민준아. 예, 아버지. 이 사람과 결혼해라. 아버지가 허락한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혜도 울고 있었어요. 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놓치지 않았어. 식탁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